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드디어 2023년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된 지도 사실 벌써 며칠 지나고 있죠? 저는 아직 얼마 지나지 않은 올해가 벌써부터 정말 토끼처럼 빠른 느낌이 드네요. 이번에는 간단하게 지난 2022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다음 영상을 위해서요. 여러분은 작년 한 해가 어떤 한 해였다고 생각하시나요? 2022년의 국내외 주요 사건들을 함께 돌아볼까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합니다. 작년의 여러 가지 사건 중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면 역시 이 전쟁이겠죠. 이 뒤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의 원인이니까요. 전쟁은 인플레이션을 높였습니다. 전쟁은 우크라이나에 국한되었지만 그로 인한 실물 경제의 경색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세계는 40여 년 만의 고인플레이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고인플레이션은 결국 기준금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2022년 3월 17일 미국은 첫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2년 한 해 동안 금리를 7번이나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중 4번은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 즉 75bp 인상이었죠. 급격한 금리 인상을 감행한 것입니다. 금리 인상은 자산시장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심지어 탈중앙화,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으로부터 개인의 자산을 지키자는 암호자산들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코인 시장이야말로 지금까지로서는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인상을 주네요.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과 UBMI, UBAI 지수의 하락폭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의 경우 재작년인 21년 말과 작년 초 무렵 16,000 부근에서 현재는 11,000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약 30%가량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도 3,000 부근에서 2,200까지 내려왔다가 올해 들어서 상승을 이어가 현재 2,300 부근입니다. 26에서 23% 정도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1,000 부근에서 현재 700선 위입니다.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30% 정도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제 업비트 계좌에서 차트를 보조지표 없이 선그래프로만 캡처한 사진입니다. 2021년 고점 대비로 봐도 엄청나게 큰 하락세지만 2022년으로만 봐도 반토막입니다. 업비트 상장 코인 종합지수인 UBMI는 더 심합니다. 분명 2022년 1월 1일, 그러니까 가운데 1월 1일 보시면 됩니다. 만 부근이었는데 지금은 4천 미칩니다. 60% 이상 하락했죠. 업비트 상장 알트코인 종합지수인 UBAI는 상황이 더 나쁩니다. 3천 미치네요. 물론 작년 연초 고점이 만 아래이긴 합니다만 낙폭이 심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일말의 자비도 없는 하락세입니다. 전쟁은 러시아가 일으켰고 전쟁터는 우크라이나인데 인플레이션의 고통은 전 세계가 함께 겪고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자 한국도 따라 올리게 되고 자산시장의 하락은 국경이 없습니다. 거기에 한 해 동안 경제적 위기나 전쟁 두 개의 큰 변화가 세계를 강타하는 동안 이 두 줄기를 둘러싼 다른 사건들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가 주목되었습니다. 기사의 제목만 봐도 아시겠지만 유럽에서는 영국이 우선 정말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연출해버렸고 독일은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쿠데타. 그것도 단지 정권을 교체하려는 쿠데타가 아니라 왕정 복고를 시도하려는 쿠데타 모이라니 좀 어이가 없으면서도 또 약간은 미래 공상소설의 한 자락 같아서 오싹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탈리아의 신임 총리와 그녀의 정권은 유럽 정세의 잠재적 변화 요인으로도 꼽힙니다. 전체적으로 유럽 역시 영국에서는 최초의 비백인이자 인도계 출신인 수넥 총리가 나타나는가 하면 다른 곳에서는 이민자에 반대하는 우익 민족주의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기도 하는 등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륙을 가리지 않고 이런 정치적 양극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아시아에서는 우선 사우디아라비아의 미중 외교가 제2목을 끌었습니다. 중국은 특별히 의외인 상황은 없었고 예상대로인 행보이지만 중국이라는 국가의 무게감이 계속 주목을 하게 되었으며 개인적으로 인도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중동의 친미 국가였던 사우디는 미국의 석유 증산 요청을 뒤통수 쳐버리고 최근에는 중국과
석유 위안화 결제 기사가 돌 정도로 대중 외교를 크게 펼쳤습니다. 인도 역시 미국 주도의 대중안보협의체인 쿼드의 참여국가이면서 대러 제재에는 소극적이며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며 실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는 인구 대국이면서 미중 경쟁의 수혜국입니다. 사우디와 인도의 외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가 양분된 신냉전에 접어들 것이라는 표현이 너무 지나친 단순화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세계는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거대한 벽으로 가로막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도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혹은 터키 같은 그런 나라들로 인해서 더 복잡한 지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잡한 국제적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큰 변화를 겪습니다. 바로 정권교체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초로 5년 만의 정권교체이며 이어진 지방선거에서도 지방 권력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한국은 외교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중국으로 기울었던 외교는 다시 미국으로, 그 너머 서구로 돌아갔습니다. 한미 군사동맹이 복원되고 중단되었던 실기동 훈련들이 실시되었습니다. 미국이 아닌 유럽의 서구 진영과도 안보적 협력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국내 문제에 대해서도 정권 교체 이후 변화들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차후에 좀 더 신중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건들은 외국에서 벌어진 전쟁, 세계적인 경기의 하방 전환, 정권 교체 등 거대한 정치, 경제적 문제들이죠. 그러나 이런 사건들이 내 주식, 내 코인, 내 부동산을 뒤흔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복잡한 정치와 경제, 그리고 오늘날의 이 복잡한 정치, 경제적 상황을 만든 그 역사를요. 이것이 제가 북튜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정치, 경제, 역사책들을 우선적으로 소개해드리겠다고 한 이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올 한 해와 관련된 책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책 소개 영상을 올리게 되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초보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